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직설의 주제는 유시민, 윤석열의 조국 발언 드디어 공개하다 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공개를 하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무슨 폭탄 발언이 나오는 건가, 그 공개된 내용이 정말 폭탄성을 지니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잔뜩 기대했는데,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유시민이 되게 설치돼요. 아이고, 이건 KBS한테 당석이 역할을 하지 않나, 한겨레 신문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않나, JTBC에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다가 사과를 하지 않나, 한마디로 천방지축입니다. 조국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도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큰 실수한 거예요. 유시민이. 아니, 일종의 이거 뭐라고 할까? 추측? 그렇죠? 추측성 정도 가지고 이것을 내사라는 용어 선택을 해가지고 또 일파만파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윤석열이 내사 자료를 보고 직원들에게, 부하들에게 쏟고 있다. 이 말도 좀 이상해요. 그 유시민이 언어의 마술사라고 하던데, 내사라는 용어를 잘 모르고 쓰는 건지 알면서도 그냥 윤석열 검찰에게 이런저런 형태로 한 방 먹이려고 상처줄 요량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사라는 건요, 원래 뜻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남 몰래 조사하는 것을 내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유시민이 윤석열을 걸어가지고 용어 선택을 내사라고 한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아무 내용도 안 나왔어요. 결국 유시민이 공개한 내용은 윤석열이 제3의 외부인에게 한 발언을 소설처럼 재구성해서 공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기 전에 내사에 착수한 근거로 결국 제3의 외부인에게 윤석열이 한 발언을 근거로 해서 공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칭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유시민, 이것밖에 안 됐을까요? 그래서 그 내용인즉슨 윤석열이 제3의 외부인에게 했다는 말, 뭐냐?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들여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내가 사모펀드 쪽은 좀 아는데 이거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실 지금은 이제 조국이 코린커피라고 하는 사모펀드에 이런저런 형태로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흔적들이, 예를 들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은 뇌물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제3의 인물에게 이런 이유로 해서 논리를 만들었다? 이거는 뭐 논리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결국은 이제 추측성에 끝났다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고발도 안 된 사모펀드 건에 대해서 윤석열이 예단을 내린 배경에는 지명 전부터 내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이잖아요. 이런 추측인데 이거는 그냥 추측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기대한 거는, 아니 방송에서 그렇게 공언을 하고 예고를 했잖아요. 그럼 뭔가 큰 게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추측성, 근거도 없는 추측성으로 이렇게 뱉어낸 것은 옛날 유시민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서서히 맛이 가는 거 아닌가. 한겨레신문 치고 KBS 치고 JTBC 치고 막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조금 멍해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녹취라도 나왔습니까? 아니 제3자한테 한 이야기라면 그 사람의 음성 파일이 있다든지 음성 파일을 기반으로 한 녹취가 있다든지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결정적으로 윤석열한테 이 말을 들은 사람의 증언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이 유시민에게 유시민 작가라고 했습니다. 왜 작가라고 했어요? 작가라는 게 원래 소설가라는 게 픽션이 사실은 뭐예요? 픽트가 원래 라틴어에서 만들다, 메이커의 뜻이거든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작가가 상상력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소설 아니겠어요? 이 작가라는 게 결국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내서 시나리오로 재구성해서 발표한 것이다 라고 윤석열 검찰이 유시민에게 작가라는 호칭을 쓴 데 대해서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윤석열 검찰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법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알릴레온지 뭔지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시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일종의 그 비정통 언론이지만은 일종의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다른 형태의 언론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매사에 신중해야지. 내사라는 말 자체가 법적 개념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때 그랬어요. 8월 9일 날 조국 장관이 지명이 되었다. 8월 27일 날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8월 9일과 8월 27일 중간점에 있는 어느 날 이 제3자 윤석열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제3자에 대한 이야기, 이걸 통한 확신, 아니 이런 거를 그 근거라고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유시민식의 핵에망청한 가설이고 그 핵에망청한 가설에 기반한 추측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유시민이 한 말입니다. 혐의가 뚜렷했으면 바로 조국을 기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조국을 아직도 조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정경심을 구속한 상태에서 세 번째 소환해서 캐묻고 있습니다. 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려면은 법의 입각에서 이야기해야지 얼도 당도 안 하는 감성에 호소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펴지 마시오. 유시민 씨. 지금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몸통을 잡으려면은 깃털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기본이고, 그래서 정경심 플러스 여러 사람들을 이미 구속, 기소를 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를 통해서 조국을 조만간 소환하는 상황까지 갖고 급기야는 조국이 저는 뇌물죄로 결국은 구속이 되고야 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검찰은 정말 세련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검찰 측의 반응은 유시민 작가 아저씨 소설 쓰듯이 만들어내지 마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일 뿐이다.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우습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의도적으로 조국을 잡기 위해서 내사를 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이 조직에 충성하니까, 조국이 검찰개혁의 중심 인물이니까, 특히 민정수석 시절에 기본 그림을 다 짰기 때문에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만은 검찰의 이름으로 윤석열이 대표 선수가 돼서 막아야 한다는 소명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온몸으로 조국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내사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시민은 더 이상 소설 쓰는 작가에 충실하지 더 이상 정치 개입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코미디 중에 상코미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검찰이 조직이 비대화되어 가지고 검찰총장은 정보 보고를 받습니다. 특히 직접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전국의 지검장을 통해서, 또 원래는 대검에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있었는데 여기 인원이 한 30명 됩니다. 상당히 큰 조직이에요. 문무일 때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뭐 없앤다고 죽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검에 있는 것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있어요. 그 밑에 수사정보 1, 2 담당관이 있고요. 전체 한 30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가게 되면은 또 이 정보 수집하고 관련된 그런 조직이 있고, 또 여전히 그 반부패 수사부가 있는 대구지검이나 강주지검에도 이런저런 형태로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기능을 한 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은 대검에 이전의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이제 바뀐 거죠. 바뀌어가지고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뀌었고, 수사정보 1, 2 담당관으로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서울중앙지검 등에는 반부패 수사부의 하부 조직으로 정보 수집 부서가 사실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지검과 강주지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검찰이 내사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정보 보고 라인을 통해서 정보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ABC도 갖추어지지 않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내부 정보 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시민이 말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할 예정인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이란 조직 보호 차원에서 윤석열이 의도적으로 내사에 착수해서 약점을 다 잡았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시민을 비롯해서 이쪽 동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 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이제 지원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 대검에 있는 이 정보 수집 관련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 1, 2 담당관실을 즉시 폐지하고 3대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정보 수집을 통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지원받는데 말하자면 검찰의 팔다리를 자르기죠. 눈까지 가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하고 비슷하게 하는 거죠. 독일의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수사관들이 없어요. 팔다리, 눈이 없어서 독일의 검찰은 우리나라 검찰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거의 기소권 행사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팔다리를 다 꺾어놨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지원하는 이 수사 정보 기능을 약화시킴으로 해서 검찰의 팔다리 자르기, 눈까지 가려버리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가열차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표적적이고 선택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직접 수사 기능을 직접 간접적으로 지원을 이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대검의 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고 지금의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거죠, 뭐. 그래서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을 개정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이걸 또 빌미 삼아가지고 또 다른 건을 한 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검찰의 독자적인 정보 수집 기능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 정보 수집 전담 부서는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독일형 검찰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팔다리 자르고 눈까지 가려버리는 그런 구조로 가서 검찰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업무가 여기에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이 아마도 이거하고 연계해서 일부러 내 사건을 쟁점화시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아무리 창작에 능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내사하고 정보 보고는 구분하는 정도의 지적 수준은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김정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